자, 우리 소설을 볼 때요. 아까도 마찬가지야. 주제를 물어볼 거야. 내신이든 수능이든. 소설의 주제는 뭐냐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 이야기의 서사라고 하죠. 좀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서사의 구성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죠. 이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어나갈 때 당연히 인물에 대해서 물을 거고, 사건에 대해서 물을 거고, 배경에 대해서 물을 건데, 인물, 사건, 배경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인물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사람의 이름을 생각을 하지만, 이게 원래 약간 번역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개념으로 보자면은 말 그대로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격 요소예요, 성격 요소. 그래서 한 인물을 구성하는 것은 성격 요소가 훨씬 크고요. 사람 이름은 그냥 이름 더 쉬운 것 뿐이에요. 그 사람 이름 뭐가 중요해? 가명사물이 그만이고 작가가 이름 바꿔버리면 그만이야. 물론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성격을 제시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성격 요소라는 거고, 두 번째, 이 인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야. 그래서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읽어낸다면은 인물의 성격 요소와 인물의 내면 심리라는 두 가지 측면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인물한테는 동그라미 치면서 가시고 성격 요소나 내면 심리는 밑줄 치면서 가주세요. 그럼 인물들이 어떤 동력을 갖게 돼요. 인물들이 생명을 갖게 돼요. 힘을 갖게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은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그게 바로 사건이고, 사건은 갈등과 거의 동의어예요. 그리고 장면 단위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면이 보통 어느 경우 나뉘냐면 구성 요소가 바뀔 때야. 그러니까 배경이 바뀌거나 시공간 같은, 또는 인물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사건 자체가 바뀌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하나의 요소만을 바꿔도 보통 장면이 구분되는 걸로 보거든.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인물보다는 좀 더 사건이나 장면이 포괄적인 개념이고, 장면을 기준해서 이 장면 속에 있었던 사건이나 인물 배경 등등을 잡아주시면 괜찮습니다. 그 당연히 배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시간이나 공간일 것이에요. 됐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인물과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흐름을 잡다 보면 그게 뭐가 된다고? 서사 줄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초반부를 잡을 때는 항상 어떻게 읽어야 돼? 인물, 사건, 배경 같은 구성의 3요소를 세팅을 해요. 시험으로 출제를 하려면. 안 그러면 못 읽어요. 안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이게 소설 원문 하나를 다 실어놓을 수가 없잖아. 그럼 문학작품에서 일부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그림 같은 걸 보면은 누가 그림에, 예를 들면 뭐 이게 자화상이라고 해볼게요. 누가 그림의 일부만 가지고 그림이라고 합니까? 아니, 이 자화상의 일부만 있으면 이게 뭐 팔그림인지 자화상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소설은 얘만 재단해서 내버리잖아요, 수능에. 그러니까 당연히 왜곡이 생겨요. 그럼 그 왜곡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나머지 그림에 대해서 줄거리를 주든, 또는 이 나머지 그림이 없더라도 얘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초반에 인사의 구성 3요소로 딱 세팅을 하고 가요. 그래야 작품의 완결성이 돼요. 그래서 초반에 인사의 세팅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물, 사건, 인물의 성격 요소와 내면 심리 잡고 사건 갈등 장면들을 잡아가다 보면은 이런 줄거리구나라는 게 잡힐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좀 특수한 소재라든지 개념 같은 거, 전개 방식 같은 게 쓰이면 그런 거 좀 체크해주면 끝입니다. 가봅시다. 멀리서 안타깝게 봐. 이런 거 내면 심리야. 근데 안타깝다가 작가가 본 걸 수도 있고 누군가 느낀 걸 수도 있고 아직은 불명합니다. 천만원 들던 그 연락선이 드디어 몽김이에 닿았다. 그럼 봐봐. 연락선이 몽김이에 닿았다. 뭔가 몽김이라는 게 어떤 장소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치지 말고 얘네는 배경은 세모를 칠게요. 시공간적인 정보니까. 연락선, 소재니까 박스를 쳐볼게요. 몽김이가 생기고 처음이었어요. 연락선에 올라간 아이들은 2층으로 우르르 올라가서 먼데 바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봐봐. 건너다 보고 있었다. 이런 거는 사건이죠. 장면이죠. 그러면 저는 이 첫 번째 장면을 구성을 하고, 첫 번째 장면은 연락선에 몽김이 왔고, 그래서 애들이 여기 그 연락선에 올라가지고 멀리 보고 있는 상황 같아. 그러면서 그 시절에는 기아집만 봐도 뭐 대단했나 봐요. 연락선에 대는 폭에 말로만 듣던 까만 지하철도 있고 크고 작은 배들이 쏟아져 쪽에 있었다. 목포에 닿죠. 그러면 아마 지금 얘들이 온 곳은 목포라는 항구였을 것이고, 결국은 이거죠. 목포라는 항구에 어떤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 여기 올라가지고 보는데 얘네들은 그 시절에 뭐 기아집도 보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인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겠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거는 얘네들의 내면 심리 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놀란 거죠. 왜냐면 자기들이 본 적도 없는 걸 보고 있으니까. 크고 작은 배들이 수백 척 부두를 가득 메고 있었고, 크고 작은 건물들이 대고 차 있었고, 막 그러면서 되게 발전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군요. 그럼 이거네, 결국에는. 몽김이라는 거는 아이들의 고향 같은 곳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목포는 뭐 지금이야 목포가 큰 대도시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뭐 거의 부산급으로 큰 3대 항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시골 촌동네 애들은 그런 도시를 볼 일도 없었는데 굉장히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기까지 묘사를 했네요. 정리하면 A까지는 이 첫 번째 장면에서
몽기미에서 살던 아이들이 목포까지 가가지고 놀라고 있죠. 뭐 이 정도? 별 내용 없어 지금. 계속해서 봅시다. 막 그러면서 막 예뻐 뭐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줄. 들과 포목전에서 주인이 손님 앞에 비단을 활짝 펼쳤고 막 예뻐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고. 도시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서울이 며칠 동안은 무슨 동화 속 세상을 헤매는 것만 같았고. 그러면 지금 목포에서 서울로 간 거야? 뭐 그런가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목포에 다 왔고, 그리고 목포에서 또 여기는 갑자기 뭐 그런 표현은 정확하게 없지만은 더군다나 서울에서 며칠 동안은,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요약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은 목포에 닿은 거고 여기서는 지금 서울에 간 거죠. 서울까지 했죠. 그래서 돌아올 때는 기차 타고 왔나 봐요. 남분이는 어째서 우리는 이 세상을 놔두고 작은 섬에 살아야 되는가? 이 작은 섬이 뭐게? 아까 몽김이겠죠. 몽김에서 얘네들이 그 당시에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였던 목포에도 가보고 서울에도 가보고 깜짝깜짝 놀란 거죠 이제. 그럼 이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순자 같은 애들은, 다시 남분이 같은 애들은 야 우리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고, 순자는 서울에 또 다시 와가지고 5년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친구들은 몽기미에 살던 친구들인데 어릴 적에 목포나 서울을 갔던 경험 대단히 좋아. 특히 남분이는 그 작은 섬에 살기 싫어. 난 목포나 서울같이 발전된 곳에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인 순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와서 5년을 또 살았대요.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여기 흐름이 쭉 한번 바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봐봐 이렇게 되게 화려해 보이고 되게 멋져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꿈 같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이나 뭐 뉴욕이 되게 화려해 보이고 예뻐 보여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막상 또 현실이 되면 다르다는 거죠.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다고? 뼈마디가 저리는 고통 같은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살벌한 현실이라고. 살벌한 현실.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행지고 꿈이지만 현실이 되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다들 따뜻했던 것 같지만 이제는 싸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왔을 때는, 꿈의 공간으로 보였을 때는 다 좋아 보이지만 이게 현실로 왔을 때는 괴로움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때마다 순자는 인물이니까 똥을 쳤어요. 갑자기 돼지가 보이는 거야. 다른 새끼들은 어미적 꼭지 2-3개씩 찾으려고 빨아들이는데 그 돼지 새끼 중에 문열이라는 자기가 특히 마음에 들어하는 새끼 돼지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 동물이지만 사물이지만 때때로 이게 하나의 인물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돼지 새끼를 보면서 자기 인생을 비춰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문열이는 어떻게 돼? 한 모금도 빨지 못할 정도로 유약해요. 그렇지만 그런 새끼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냅두고 있는 어미가 나는 미웃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야? 그 유약한 새끼 돼지를 돌보지 않는 어미 돼지가 나는 괜히 미운 거야. 동물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에이 짐승이 그렇지. 그런데 내가 바로 그 문열이라는 거죠. 내가 얘기했죠 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동물을 보고 그냥 동물 자체로 느끼는 경우 별로 없어요. 동물에 감정이입을 하든 동물 보고 사람 성격을 읽어내는 거지. 그래서 문열이라는 자기가 어렸을 때 봤었던 새끼 돼지과 내가 처지가 비슷하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아요. 순자는 그 새끼 돼지 같은 그런 존재처럼 그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나다니는 시련을 겪는 거죠. 그러다가 어쨌든 자리는 잡았어요. 그리고 월급도 많이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4만 원이겠지. 그렇게 또 5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리워요. 왜? 가난해도 어쨌든 마음 편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정리하면 이거야. 맨 처음 뭐야? 여기 몽기미 애들이 막 고향에서 배를 겨우 타고 막 목포에 가가지고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서울 가서 너무 화려해서 좋아서 거기 갔다 오니까 남문이 같은 애들은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실제 순자 같은 애들은 그래서 아예 서울로 왔어요. 문제는 어미젖조차 빨지 못했던 문열이 같은 새끼 돼지처럼 내 처지가 그런 거야. 어떻게 아득바득 살아가지고 어떻게든 서울에서 적응을 했어요. 하지만 항상 고향이 그리운 상황인 거죠. 네 번째 장면. 그러니까 세 번째 장면은 어떻게든 순자가 고생했고 고생하는 과정에서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죠. 적응이 100% 끝난지 모르겠고. 자, 순자는 상경했고 처음으로 지금 고향으로 갑니다. 몽기미에 갑니다. 서울에서 뭔가 좀 돈 좀 벌고 하니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거기서 또 남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몽김이라는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그 얘기입니다, 이제. 자, 섬에서 산다는 것은 근처 무인도 1년간 해쫓아 칠 것. 왜? 거기서도 먹으려면 생계 유지를 하려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요. 본전도 못 건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가슴이 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난은 당연히 가슴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결국에는. 나는 몽기미에서 서울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서울 와서 또 살아봤더니 서울이 또 힘들어. 몽기미가 좋았지라고 생각해서 다시 몽기미로 와서 보면은 몽기미도 몽기미 현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되게 구조를 잘 짠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서 이 사람들의 현실은 서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상적 공간 어디냐고. 다시 고향이야. 다시 몸김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막 뉴욕 여행 갔다 오니까 막 뉴욕에 살고 싶고 뉴욕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막상 뉴욕에 살면 좋을까 얘기인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고향이 마냥 좋지만 않았는데 서울 와서 살다 보면은 막상 현실이 너무 또 힘드니까 옛날에 되게 힘들었던 기억은 다 있고 추억이 미화돼 버리는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월급이 4만 원인데 야씨 월급이 4만 원인데 38만 원이면 월급이 얼마야 지금 33만 원 30만 원이면 연봉이 48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연봉 4,500 받아가지고 연봉 3,000원 갖다 다 준 거야 집에다가. 그리고도 또 그만치 저축은 또 있어. 아, 돈 많이 버네. 언니 우리 동네 1년 수입이 통틀어 얼마인 줄 알아? 다 계산해 보니까 12만 원이래요. 내 한 달 벌이도 못 되더라고. 무슨 얘기야? 그만큼 그냥 힘든 거죠. 남분이는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성격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하고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보니까 그냥 계산 이렇게 해볼게 편하게. 지금 언니라고 순자잖아. 내 생각엔 순자가 월급이 4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요즘 치면 400만 원인 것 같아. 연봉으로 치면 4,800이잖아요.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남분이는 10만 원을 그랬으니까 월급 한 1,200만 원 받는 것 같아. 그럼 얼마야? 거의 1억 4,400이잖아요. 꽤 많이 받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얼마를 줬어? 얼마를 줬어? 12만 원. 12만 원? 아무튼 30만 원. 그러니까 집에다 여기다 3천만 원 주고 예를 들면 자기 3천만 원 저축을 또 했고 나머지 한 8천만 원 썼겠죠. 예를 들면 세금도 내실 거고 뭐 그럴 정도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랑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는 야 우리가 지금 연봉이 1.4억이면 뭐 자랑할 정도가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성공했죠. 야 뭐 이렇게 보리가 좋아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야 요즘 약간 사기 레포트랑 똑같은데. 언니 실망하지 않을래? 물어봤어. 운전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번다고요? 주전자 운전이 뭐지 도대체? 나 이거 헛살았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류에서 일한다는 얘기인 거죠. 술집에서 일한다는 거죠. 그렇죠. 공장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많이 벌어야 4천에서 5천이야. 그것도 정말 잘 풀렸을 때. 근데 1억 5천을 벌고 2억을 벌려면 방법은 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술집 같은 데서 일해야 되는 거지. 뭐 직업엔 기천이 없고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야. 사실 이게 그러니까 불법 합법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합법적으로만 벌어가지고는 1억 5천, 2억이 얼마나 오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약간 음지라고 표현하는데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돈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런 인간의 욕망들도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산업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강남역 살 때는 왜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음지 사람으로 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그만큼 음지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클럽을 운영할 수도 있고 술집 운영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것들. 그러니까 그런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순자는 되게 착실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자리를 잡아. 그래도 쉽지 않아요. 이케아 한 달에 이케아 1년에 연봉이 뭐 4천 정도 돼. 뭐 4천도 되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집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분이 우리는 뭐 서울 놔두고 이런 데 살아야 돼? 라고 했던 약간 허영이 있었더니 남분이는요. 뭐 하는 거야? 그래 언제 그 공장 다녀서 돈 벌어. 술집에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해버린 거야. 순자는 그제 우물이 도는데 눈을 개슴츠하게 떴다. 너 술집에서 돈 벌고 있었어? 이렇게. 어때? 돈 벌면 그만이지 뭐. 야 그리고 서울에 그렇게 화류계에서 일하는 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야, 당당한 직업이야. 내가 식당에서도 알바해보고 언니처럼 공장에서 일해봤지만은 그거 남의 종살이거든. 아니 내가 몸뚱이 도살이고 더러운 새끼들 구박받은 하루 종일 뼈골 빼봐야 하루 벌이 얼마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벌어야 뭐 하루 얼마 벌어? 한 10만 원은 벌어? 그래서 한 20일이면 월급 한 200, 300원 결국 벌겠어? 근데 내가 말이야 그거 여기서 일하면 하루만 벌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넘게 번다는 자기가 과장이라면 공신의 급사가 턱이나 된다는 뻔셌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벌써 이제 성격 차이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야. 처음에 이 둘 다 지금 몽기미에 살았던 과거에서는 남분이나 그다음에 주인공이 누구? 순자나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몽기미에서 얘네가 목포도 가보고 그러니까 그 시절로 치면 목포가 굉장히 발전을 한 거였다고요. 지금은 완전 쇠락했지만 그리고 서울도 가보고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거야. 그러니까 화려함을 이상으로 삼고 살았겠죠. 그래서 막상 이제 서울이 현실이 되고 보니 특히 순자 같은 경우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나름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나름 연봉 한 4천 정도 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남분이는 뭐 자기가 1억 5천 번다는 거야. 뭐 어떻게 버는데? 술집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다 그렇잖아. 술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좋게 보지 않잖아요. 되게 안 좋게 보잖아. 그런데 남분이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떳떳한 거예요. 난 여기에 대해서 되게 약간 좀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거고. 자, A 서술상의 특징.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력을 제시하고 있다. 자, A를 볼게요. 봐봐. 지금 여기까지 인물이 누가 나타나진 않고요. 그냥 아이들이라고 뭉뚱거려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에 세팅되고 있진 않아. 그러니까 A에서는
이야기 내부 1인칭 서술자냐고 물어보는데 1인칭 아닌 것 같아. 3인칭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인물의 행위를 제시해서 긴박한 게 아니라 신났죠. 3번 갈등이 어딨어. 그냥 좋은데. 그럼 4번과 5번인 거거든. 4번과 5번을 좁히고 좀 볼게요.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 A만 가지고 어떤 이런 암시 같은 게 있었을까? 역시 아닌 것 같다.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묘사라고. 정답 5번이겠네. 왜? 모코라는 그 시절에 발전된 한글을 보고 좋아. 결국에는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정답 5번이겠군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31번 볼게요. A와 B에 대한 이해. A 어딨냐? A. 뭐야? A 어디 있어? 연락선. A 연락선이고 B는 어딨니? 기차. 그러니까 연락선 타고 나가서 기차 타고 오는 것 같죠. 그래서 얘는 몽기미에서 목포로 가는 배고, B는 서울에서 다시 몽기미로 돌아오는 귀향하는 기차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갈 때는 이제 경험을 했고 경험을 곱씹는 과정이겠죠. 정답은 5번이네 그러면. 맞죠? 몽기미에서 목포로 배 타고 나가는 거니까 그 인물들이 경험에 붙은 세상을 체험하게 해주는 소재고, 돌아오는 기차잖아요. 돌아오는 기차니까 돌아오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내 현실이 이러네. 나 서울 가서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이런 것도 다 내면 심리라는 거죠. 자기의 현실을 인식하는 거 내면 심리죠. 체험하게 하는 거 사건이죠. 그래서 즉 A 덕분에 체험을 하게 됐고 B라는 공간에서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고찰하게 되는 거죠. 성찰하게 되는 거죠. 이걸 전체를 관통하는 서사구조인 그 서사구조에 A, B라는 운송수단이 특이하게 쓰였기 때문에 되게 좋은 문제 설계가 이렇게 5번 선지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문제 되게 잘 냈네요. 봅시다. 32번. 기업 미매단 이해. 자, 기업은요. 야, 우리 집 얼마 번 줄 알아, 언니? 촌동네에서 겨우 1,200만 원 벌어가 되는 거죠. 고향의 상황과 비교하여 봤죠. 고향은 얼마 벌어? 1,200 벌잖아. 난 얼마 벌어? 1억 5천 번다니까. 그만큼 내 수입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2번 선지. 순자의 마음이 상할 것을 걱정해 조심스러워하는 남분이의 태도.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그런 감정을 걱정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남분이는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성격이 이미 아니에요. 남분이 오히려 자랑하고 싶고, 언니 근데 약간 사회적 걱정하면 되지 않겠어? 내가 이 정도 돈을 보는데? 라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자랑하는 마음이거나 별 생각 없이 마음이 상할 건 조심해.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도 떳떳하지 않은 걸 아니까 당당한 직업이라고 일하는 거야. 얘들아 잘 봐. 아니 내가 당당하면 야 나 당당한 직업을 해 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누군가 자신을 당당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그래 나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반응이잖아. 너 그냥 술집에서 일해? 언니 술집이 어때서? 당당한 직업이야. 야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지. 여기서는 너 떳떳하지 않겠네? 그러니까 눈이 개슴츠레지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떳떳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방어를 하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마음이 상할 것을 걱정해 조심스러워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술집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않아서 얘기를 좀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아니 술집에서 일했으면 그 돈 벌어야지. 어쨌든 불법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웃음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 관점이 왔을 때는 그게 그렇게 똑똑한 직업이 될 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순자애가 마음이 상할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주저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자랑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대 배경이래요. 그렇지, 돈 벌려면 뭐라도 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그리고 실제 있었던 사실들을 묘사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촌마을, 몽김이라는 곳과 목포나 서울은 엄청나게 대조가 되겠죠. 자, 그럼 봐봐. 1번. 뼈마디가 저미는 고통을 느끼며 살벌한 현실을 살고 있는 순자의 모습에서 고된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의 현실. 아까 우리가 정확히 읽었고요. 2번. 또 역시 마찬가지 정확히 읽었고, 3번 한번 볼게요. 아니지. 이건 봐봐. 지금 몽기미 사람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만큼 삶이 여기도 팍팍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몽기미가 몽기미가 고향이고 몽기미가 추억의 공간이지. 몽기미가 지금 미화돼 버린 거죠.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몽기미 사람들한테 현실의 삶이 어려움이라니까 이런 게.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시로 상경한 인물들에게 그림의 공간이 아니라 몽기미 사람들에게 현실은 어쨌든 힘들지 않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 특히 이렇게 소설로 오면요. 내신처럼 막 작품 정리하고 이게 문제로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 그런데 왜냐면 봐봐. 얘를 지금 우리가 봐봐. 얘를 가지고 얘가 어떤 장르의 소설이라고 하기엔 되게 애매해. 근데 굳이 정리하자면 이런 거야. 잘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제라고 했잖아. 주제는 뭐겠어? 세태소설이죠, 그러면. 고전이 현대소설이야? 현대소설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이런 거야. 현대소설이라는 거는 일단 중요한 건 제작 시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장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현대소설이야. 두 번째, 얘기했지. 주제는 뭐야? 세태소설이야. 세상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물 누가 있었어 아까 그러면? 몽기미 출신인 남분이와 순자. 그리고 각각의 성격들. 이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 이런 거 우리 다 잡았잖아요. 또 배경. 배경이라는 건 뭐가 뭐겠어? 그렇죠. 몽기미가 될 수도 있고 서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몽기미에서 서울로 갈 때는 배를 탔고 서울에서 다시 몽기미로 올 때는 기차 타고 오고 있죠.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술 방식인데 서술 방식은 크게 세 가지야. 서술, 묘사, 대화야. 그럼 봐봐. 어떤 부분이 묘사고 어떤 부분이 대화고 어떤 부분이 서술인지는 보면 아는 거잖아. 그리고 서술 역시도 쇼잉이냐 텔링이냐. 근데 여기서 봐봐. 시점도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1인칭이나 3인칭이냐.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1인칭, 3인칭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특정 부분에서 읽어내는 정보인 거지 막 외워서 접근하면은 선생님이 조금만 틀어버리면 틀린다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개념 정리나 문제 풀이를 정리하는 게